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그 2단원 각기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기둥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각기둥은 두 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된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면이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리고 다각형이다, 그죠? 다각형.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봤는데, 자, 두 면이 평행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하고 밑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행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옆에 이걸 잡아볼게요. 옆에 요거하고 이 옆면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당연히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건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걸 잡았으면은 저 뒤에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가 앞에 하고 이 뒤에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평행하고 합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다 마주 보는 거는 평행하고 합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각형이라고 했죠, 그죠? 다각형이 뭐죠?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이 선분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요게 다각형이에요. 만일에 이렇게 하다가 만일에 이렇게 만나지 않았어. 안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요런 거는 다각형이라 하지 않습니다. 선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이렇게 띄어진 공간이 있다든 이러면은 다각형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리 가다가 하나는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요리 됐다. 요거는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이게 선분이 아니잖아요. 선분은 이렇게 곱게 직선을 말합니다. 이렇게 쭉 펴진 거. 이렇게 휘어진 건 우리가 그 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둘러싸인 이거는 다각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곱게 뻗은 이거 선분이죠. 그죠? 뻗어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입체도형이다. 그죠? 입체도형. 입체도형은 뭐죠? 높이가 있는 걸 말합니다. 높이.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깔린 직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요거는 입체도형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평면도형입니다. 평면도형. 평면도형이 뭐죠? 바닥에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체도형은 이렇게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높이. 바닥이 있고 나서 위에 높이가 있어야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죠? 입체도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바닥에 붙은 거는 입체도형이 아니고 평면도형입니다. 그럼 각기둥은 입체도형이에요, 그죠? 자, 이거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옆에 이제 아닌 걸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는 맞는데, 그죠? 각기둥이 맞는데, 요거는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면이 평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 면이 있는데, 요 위에 마주보고 있는 게 평행하고 합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각기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또 보니까, 두 개가 모양이 똑같고, 합동이죠, 그죠? 평행하고 합동이에요,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아니죠, 이게? 다각형이 아니잖아. 이건 곡선으로 이번이 곡선으로 둘러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각기둥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이냐면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바닥에 깐 요걸 밑면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요거 모양이 뭐죠?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이라 하는 거예요, 사각기둥. 그럼 만약에 여기 삼각형이 돼 있잖아요, 밑에. 지금 일단 아래 위가 평행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아래 위가 평행한데, 그럼 밑면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그럼 삼각형이니까 뭐예요, 그렇게? 이름을 삼각기둥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죠? 아까 여기서 그리고 밑면이라는 거는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위로 평행한 걸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서리. 자,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게 되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모서리잖아요, 그런 거. 자, 그럼 이게 면이잖아요, 그죠? 한 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면과 면이 만나, 이게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꼭지점은 뭐죠? 모서리가 만난다. 모서리는 여기잖아요. 여기 만난 여기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 만난 꼭지점. 됐죠, 그죠? 자, 높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밑면 사이 거리. 자, 여기서는 밑면이 요거하고 여기다, 그죠? 밑에 합동이고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딱 내리면 이렇게 이 면면을 수직으로 딱 내리면 요게 높이가 됩니다. 여기서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수직으로. 자, 여기서 각기둥은 밑면하고 옆면이잖아요, 그죠? 이 옆에 이게 옆면이란 말이에요, 옆면. 그럼 밑면하고 옆면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높이라는 거는 밑면이 아래 위 있잖아요, 그죠? 아래 위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라는 거는 수직으로 만났을 때 말합니다. 그 요거는 내가 이 모서리 길이하고 똑같겠죠, 그죠? 왜? 이게 옆면 이게 수직으로 만나거든. 위에 면하고 위에 이거 면하고 밑에 있는 면하고 이 옆면이 수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서리가 결국 높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자, 제가 이걸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각기둥에서 꼭지점, 면, 모서리 수를 구할 건데, 자, 이게 공식처럼 있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공식을 한번 볼게요.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수에다가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곱하기 1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죠?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에서 더하기 1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는 한 밑면의 변의 수에서 곱하기 3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보니까 이제 삼각형이다, 밑면이, 그죠? 그럼 우리는 밑면이 삼각형 맞죠? 요거는 사각형이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 이름을 붙이면 뭐랬죠?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아래 위가 평행과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각기둥 맞죠, 그죠? 그럼 밑면의 모양이 뭐죠? 삼각형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밑면의 모양을 이름 붙여서 삼각형이니까 삼각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둥 이름을. 요거는 밑면의 아래 위가 평행하잖아요, 그죠? 평행하고 합동이잖아요, 그죠? 그 사각형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밑면의 모양이 또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름을 사각기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밑면은 이제 삼각형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변의수의 공식 있잖아요, 그죠? 자, 밑면의 변의수가 몇 개예요? 이 삼각기둥이니까 변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밑면의 변의수는 세 개입니다. 맞죠, 그죠? 자, 여기는 밑면의 변의수가 몇 개예요? 네 개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수 한번 해볼게요. 꼭지점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꼭지점수는. 자, 밑면의 변이 몇 개죠? 세 개죠, 그죠? 세 개인데 꼭지점이 세 개가 생긴다, 그죠? 변이 세 개인데 꼭지점도 세 개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위에 여도 있잖아. 그럼 이 위에도 똑같이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 변의 수만큼 있잖아요. 결국은 밑에 변의 수가 3개니까, 그죠? 그 변의 수에다가 또 위에 똑같이 또 변의 수가 3개 있는 만큼 꼭지점 3개 있잖아요. 자, 밑에 변의 수가 3개 있다, 그죠? 꼭지점도 3개죠. 그 위에도 변의 수가 3개가 있고 꼭지점도 3개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변의 수가 3개니까 그럼 꼭지점도 3개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이 밑에 변의 수 요거 3이잖아요, 그죠? 3에다가 변의 수만큼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각형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보니까 한 밑면에 그 모서리가 몇 개 있습니까? 모서리가 4개 있잖아요. 그럼 4개 있으니까 꼭지점도 4개 있잖아. 그 위에도 똑같이 모서리가 4개인데 꼭지점이 4개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아까 밑면에 변의 수가 4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꼭지점도 어떻게 한다? 요거에다가 꼭지점도 변의 수만큼 있기 때문에, 그죠? 맞죠? 변의 수, 밑에 변의 수 4개, 위에 4개 있는 4개 있잖아요. 변의 수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은 바로 꼭지점 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면의 수는 한번 볼게요. 면의 수는, 자, 봅시다. 밑에 변이 3개죠, 그죠? 그럼 밑에 변이 3개인데,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거 하나는 옆면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죠? 또 여기도 옆면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또 뒤에 요거 변에 저 뒤에 하나 옆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밑에 모서리가 3개 있으니까 옆면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3개죠. 3개죠. 결국은 옆면이라는 거는 밑에 모서리 개수 있잖아요. 그죠? 모서리 개수만큼이 옆면의 개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밑에 모서리가 3개 있잖아요. 그죠? 그럼 3개니까 각각 하나당 옆면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옆면이 하나 붙어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밑면의 모서리 개수만큼 옆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면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밑에가, 자, 밑면은 아래 위에 2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옆면에 몇 개 있습니까? 모서리 개수만큼 옆에 있다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럼 모서리 개수, 아까 이 변의 수있잖아요. 모서리 개수에다가, 모서리 개수 맞죠? 그죠? 밑면의 모서리 개수가 이거는 옆면의 개수예요. 그죠? 옆면, 3개 맞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밑면이 아래 위로 각기둥은 2개 있잖아. 그, 평행하니까 2개가 더 있죠. 그죠? 옆면의 개수에다가 밑면 2개를 더하면은, 면의 개수가 총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면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그 변이 몇 개죠? 모서리가 4개죠. 그죠? 그럼, 자, 4개니까 여기 모서리 하나, 옆면 하나 있죠. 그죠? 여기 밑면에 요 모서리에 면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모서리에 옆면이 하나, 그 옆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모서리에 뒤에 저 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밑에 변이 4개니까 옆면이 몇 개다? 4개. 밑에 모서리가 4개니까 옆면이 몇 개? 4개. 그럼 모서리가 5개면 옆면이 몇 개? 5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결국은 밑에 모서리, 아까 모서리 개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모양을 따가지 붙였죠. 그죠? 사각형이면 모서리 4개잖아요. 그죠? 그 모서리가 4개면은 사각형이면 벌써 옆면이 몇 개라는 거, 이 4를 보고 4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4개. 그리고 이제 각기둥은 아래 위로 밑면이 2개 있잖아요. 2개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는 항상 2개가 더 있잖아요. 평행한 거. 그래서 2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수도 한번 볼게요. 항상 꼭지점이나 면이나 모서리 수는 이 밑면의 모양 요거 삼각형이죠. 그죠? 그거의 변의 개수를 갖고 대부분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 모서리 수는 한번 볼게요.
자, 삼각기둥 모서리 보니까 밑에 3개, 그죠? 근데 옆에도 모서리가 3개 있죠. 위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모서리가 3개, 옆에 3개, 위에 3개잖아요. 그럼 삼각기둥은 밑에 삼각형이니까 모서리 3개 있잖아. 그럼 밑에 3개 있고, 옆에 3개 있고, 위에 3개 있잖아. 그러면은 이 밑에 3개에다가 밑에, 옆에, 위에 있으니까 3개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사각기둥 한번 볼게요. 자, 사각기둥도 당연히 사각형이 모서리 4개잖아. 밑에 4개, 옆에도 4개가 있죠. 그죠? 위에도 4개가 있잖아. 그럼 4개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4개가 3개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삼각기둥은 밑면이 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럼 변이 3개라는 건 삼각기둥에서 변이 밑에 모서리가 3개 있다는 걸 벌써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꼭지점 면 모서리를 다 정한단 말이에요. 이 모양, 이 변을 가지고 지금 이 개수를 다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자, 밑에 삼각형이니까, 자, 삼각형이 어찌 되죠? 꼭지점 어찌 되죠? 자, 밑에 변이 3개니까 꼭지점 3개죠, 그죠? 그럼 또 어디 있죠? 위에 있잖아, 위에. 그 위에도 똑같이 삼각형이 있는데 3개 있잖아. 그러면 밑에하고 위에 꼭지점이 있다, 그죠? 그럼 밑에 변의 개수만큼 3개, 위의 개수만큼 꼭지점 3개 있잖아요. 그래서 3개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 사각형 한번 볼까요, 그러면? 꼭지점. 밑에 변이 4개잖아요. 그럼 4개만큼 꼭지점 4개 있잖아. 그럼 위에도 4개가 있는데 꼭지점 4개 있잖아. 그럼 이것도 4 곱하기죠. 이해되죠, 그죠? 그럼 결국은 꼭지점 수에다가 곱하기, 밑에 그런 게 변의 수에다가, 그죠? 곱하기 1을 하면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개수가. 자, 면의 수 한번 볼까요? 자, 면의 수는, 밑에 그 모서리가 3개잖아요. 3개면은 옆면이 3개랬죠, 그죠? 밑에가 3개면은 옆면이 3개랬습니다. 그럼 옆면이 3개에다가, 맞죠, 그죠? 모서리 개수만큼 있죠, 그죠? 모서리 개수만큼이 옆면이 있잖아요, 그죠? 3개니까 옆면 3개. 그 다음 밑면이 아래 위에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사각기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각기둥도 밑에 모서리가 4개잖아. 그럼 밑에 모서리가 4개만큼 옆면이 4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모서리가 4개만큼 옆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개에다가 면은 밑면이 아래 위로 2개 있잖아. 그 더하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각기둥은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면의 개수 구할 때 밑면의 변의 개수에다가, 그죠? 맞죠? 삼각형이니까 3개 맞죠? 더하기라는 거는 밑면 아래 위 2개를 더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더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더하기가. 자, 그 다음에 모서리 한번 볼까요? 밑면의 삼각형이니까 모서리 3개잖아요. 그 밑에 3개 있고 옆에 3개 있고 위에 3개 있잖아. 그럼 이 삼각형 모서리 3개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옆에, 위에 있잖아.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사각형도 볼까요? 사각기둥. 그럼 밑에 모서리 4개잖아. 옆에 4개잖아. 위에 4개잖아. 그럼 4개가 하나, 옆에 2, 위에 3. 그럼 4개가 3개 있잖아. 그래서 각기둥은 밑에 모서리 개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